안녕하세요. 마오타이입니다. 제 시스템 차트의 매매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시스템 차트에는 제가 완성한 세 가지 이론이 이 차트의 수식 속에 녹아 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제가 개발한 세 가지 이론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 가지 이론은 거리량 대칭 이론, 혹은 레버리지 이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5분선 회귀 이론, 세 번째 거리량 돌파 이론, 이렇게 세 가지 이론의 기준에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이 이론에서 진입가는 어디서 해야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그것이 설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의 시스템 차트를 매매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아래 글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딩은 실전이고 움직이는 봉에 대응하기 때문에 공포심을 동반한다. 공포심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간이 가진 본성이다. 극복할 수 없는 동물적인 자기보호 본능이므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트레이딩 중에 발생하는 공포심 또한 자기보호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며 끊임없이 공포심의 반대편에 서면서 대응하는, 트레이딩은 대응의 영역이다. 그죠? 원칙을 정해놓고 대응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공포심이 다 있습니다. 개인별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진화해 오면서 공포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껏 지금은 전쟁을 겪거나 이런 무자비한 이런 살인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은 과거에 100년 전만 해도 200년 전만 해도 그냥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전쟁이 아니고 창으로 칼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이런 굉장한 그런 잔인한 전쟁을 겪어온 것이 인간이고, 그 잔인함과 공포심 이런 것들이 인간의 DNA 속에 전부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공포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극복하는 것은 아니고 대응한다. 대응. 그 습관을 길들이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자, 가격 대칭 이론은 거리량 대칭은 꼭지점과 바닥의 거리량은 대체로 비슷하게 형성된다. 여기 바닥권에서 형성된 거리량과 여기 고점에서 형성된 거리량이 비슷하게 거리량이 대칭을 이루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닥에서 밑에서 다시 빠져서 밑에서 매수했는 세력들이 고점에서 거래량을 비슷하게 형성해 줘야만이 다시 방향을 틀어 가지고 다시 밑으로 뺄 수 있는 거죠. 밑에서 그래서 올려서 이익 실현하고 다시 또 반대 포지션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격을 서로 비슷하게 대칭을 이룬다.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7할, 8할 비슷하게 그 정도 경향을 이루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분선이 지수는 항상 5분선이 회귀하게 된다. 5분선이 매수 신호가 뜨면은 5분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 항상 5분선에 돌아온다. 신호가 발생하고 5분선에 돌아올 때 그런 자리, 진입 자리를 잡아야 된다. 5분선이 회귀한다. 그것은 어떤 자연의 어떤 섭리하고 비슷한데, 이런 박스권이 있으면 에너지가, 이게 한 박스권이라는 것은 매수 모델과 서로의 힘 기르기를 하면서 대치를 하는 다른 의미겠죠. 그죠? 박스권 더 밑으로 빠질지 더 위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박스권이라는 의미는 하나의 에너지 쉘이 되고, 그 에너지를 하방으로 벗어날지 아래로 다시 빠질지, 그 에너지 셀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다시 저항이 발생하게 되겠죠. 에너지라는 것은 밑으로 벗어나게 되면은 밑에서 매도했는 세력들이 추가 매도해서 본전으로 빠져 올리는 그런 심리가 또 작동할 수 있고, 매수를 했는 사람들은 일단은 작게 두 개 했는 사람은 한 개 정도는 이 실현하고 나머지는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심리도 발동할 수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에 그 에너지 갇혀져 있는 에너지 셀은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다시 그 에너지가 중심 가격으로 회귀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5분 중심선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에너지 파동의 그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선 회귀 이론이라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거래량 돌파, 이것도 돌파 신호는 항상 특정한 거래량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신호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돌파 신호가 발생하고 난 뒤에 우리는 5분선의 회귀를 잡는다. 그래서 봉 자체도 각각의 봉에 같은 에너지 거래량을 담고 있으면서 그 봉이 거래량도 봉의 길이도 100%는 아니지만 대동소이, 그 봉의 길이가 비슷하다는 거죠. 대동소이하다. 100% 같다는 건 의미는 아닙니다. 도동소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3개의 봉이 합친 거나 4개의 봉이 합친 거나 각각 다 봉이 가지는 에너지는 비슷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어떤 저희 이론을 적용시키면은 쉽게 왜 진입을 신호가 발생하고 5분선이 회귀하는지, 그리고 다음 목표가 어딘지,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어떤 해석이 되는 거죠. 자, 한번 그런 관점에서 제 차트가 를 통해서 어떻게 미미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되고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매수 신호하지 말고 밑에 5분선에 돌아올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돌아올 때. 그러니까 5분선이 하고 그 T가가 너무 계열이 클 때는 좀 놓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서너 틱 이런 것은 진입하는 걸로, 그죠? 돌파 신호, 하락 이탈 신호 이런 거기 때문에 놓치더라도 인대에서 잡아줘야 된다, 그죠? 놓치더라도 항상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 그죠? 지켜줘야 된다. 그럼 밑에 매도 신호로 바뀌지 않는 이하는 잡아줘서 뭐 자꾸
위로 올라갈수록 매수 신호, 새로운 5분선에서 대응할수록 수익을 많이 낼 확률은 떨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니까 다음 목표가 됩니까? 요 거점 거리에서 요만큼의 폭이 올랐으니까 다음 폭은 요만큼 되는 거죠. 이것이 1차 파동이죠. 1차, 2차 파동이 2차. 이것이 목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자리가 앞에 마주치는 자리입니다. 마주치는 자리. 이 자리가 몇 차, 1차 목표가 되는 거고. 다음 파동이 이서 박스권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다음 파동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2차 파동, 2차 목표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입지를 하게 되면 크게 좀 3차 파동이죠. 그래서 요거는 중심성 가격에서 밑에서 빠지는 만큼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더라. 레버리지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여기 꼭지를 찍을 때까지 상승의 폭이 31.75포인트가 올랐다. 이렇게 봉의 끝쯤에 수치값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14개 파동을 일단 만들고 이날 14개 파동을 만들어서 꼬침을 만들었다. 올라와서 조정을 한번 터주고 거래량을 바닥권의 거래량을 대칭을 만들고 또 매도 신호가 발생하는 거죠. 반대적으로 또 이만큼 올랐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파동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미리 고점이라 생각해서 매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 실현은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실현은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잘 할 수도 있고 뭐 중간에 틀려버릴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진입해서 뭐 15포인트 남길 수도 있고 20포인트 남길 수도 있고 뭐 10포인트 남길 수도 있고 남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적어도 많아서는 안 되잖아. 이 파동을 이해하고 보면은 적어도 여기서 진입했다면은 20포인트 이상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은 수익이 떨어질 수도 있다. 자, 일단 매도의 신호가 떴으니까 5분선하고 이게 괴력이 떨어지니까 공격지구 하시는 분은 이 박스권을 이탈했으니까 떨어지는 파동이니까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도를 들어갈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하시는 다음은 여기서 계열이 5분선하고 이렇게 거리가 머니까 못 들어갈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 보는 똑같은 차트지만은 못 들어갈 수 있다. 조금은 또 상황에 따라서 빨리 움직여 버릴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공격적으로 들어가신 분은 들어갔다는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들어가시면 다시 다음 파동은 여기까지 되고 또 역발 다음 파동은 여기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다음 파동. 우리는 놓쳤으니까 놓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튀어 오를 때 이런 저항대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앞에 저점에서 익시를 한다. 요것만 해도 5포인트 정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원화로 35만원짜리입니다.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죠. 다시 튀어오르니까 이런 데서 들어가서 앞에 저점 부분에서 정리를 해준다. 그러면 이것도 적은 것이 아니다. 중간에 첫 매도 신호 자리에서 놓치더라도 이런 단타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는 나온다. 5포인트짜리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놓쳐버렸다. 물론 반대로 신호가 애매할 때 컷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상 목표차 우리가 진입해서 목표치를 안다면은 이런 것도 충분히 5포인트짜리 먹을 수 있는 거죠. 중간에 이거 다 놓쳐버리더라도 우리는 꾸준히 저항란에서 올 때를 기다립니다. 매도 신호가 유지된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면 매도 자리를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렇게 쭉쭉 더 올릴 수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확률상 항상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확률상 8할 이상은 이런 자리에서 항상 5포인트 정도는 수익을 주는 자리가 발생이 되더라. 매수 신호가 또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또 이제 상방으로 돌아설 준비를 쭉쭉 하고 있는데, 매수 신호 발생하고 인데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5분선하고 계율이 0.5포인트 차이 나잖아. 그 밑에 돌아올 때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조금 밀리더라도 한 2포인트 이내에서 이렇게 밀리더라도 견딜 수가 있잖아. 여기서 54포인트 정도에서 매수를 해버리면 50포인트 정도 밀려버리면 5포인트 정도가 단기적으로 손실이 나버려요. 내가 진입한 자리가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진입한 자리에서 더 밀려버리면 10포인트까지 손실 나버리게 돼. 그런 경우도 이해할 정도는 그렇게 될 발생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겠잖아요. 가끔은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그러면 손실이 훨씬 커져 버리죠. 적어도 5분선 자리에 연봉 떠일 때 이 자리에 들어가면 5포인트로 손실도 마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커지면은 수익 내는 거 많이 까먹고 뱉어내 버리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다음 진입하기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항상 5분선 회기, 5분선 돌아올 때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면 또 5포인트, 작게 모두 5포인트를 일단 나오잖아. 그런데 다양하게 5포인트 하면 챙기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시 홀딩 해자 마이너스 안 나온 이상 홀딩 하자 이렇게 버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러면 충분히 이 거래량이 형성되었고 고점에서도 거래됐으니까 돌파를 하게 되면 최소한 1차 목표는 여기고 2차 목표는 또 여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두 가지, 사람은 앞으로 봉이 어떻게 지낼지는 확률상 이렇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지켜보는 거죠. 저 박스를 돌파하면 내가 10포인트 이상 챙길 거고, 다시 또 본전 오면 하거나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은 손실로 마감할 수 있겠죠. 이번 포지션은. 그래서 일단 진입한 가격에서 다시 그 가격이 돌아오니까 심리적으로는 트레이더가 앞에 5포인트도 남았을 때 정리할 걸,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입했는 가격에서 반드시 안 나온 이상은 일단은 원칙 포지션을 보유한다. 자, 그러면 내가 진입할 때는 얼마 돌파한다는 관점에서 진입했는데,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지고 요 1포 다음 목표치까지 못 찍고 가다가 쭉 내려버리네. 그래 따라가면서 매매하는 것은 이래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지라인에서 첫 신호 나왔을 때 지지라인에서 최소한 1, 2포인트, 2포인트 이내에서 붙여서 진입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것 하다가 내려왔으니까 푹 내려오는 이유는 있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쭉 빠지더라도 매도 신호 나오더라도 해가지고 물타기 해서 추가 매수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내가 진입했으니까, 첫 번째 진입했으니까 1, 2포인트, 2, 3포인트라도 일단 챙기고 빠져나와야 다음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다가 물타기 해버리면, 이거 본전 물타기 했으니까 인데스 물타기 해버리면 처음에 들어가는 거 거의 10포인트 정도 수익 나오는데 이 기련도 못하고 추가 진입해가지고
같이 손실이 커져 버렸잖아. 그러면 사람 심리상 트레이더가 손주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통신호가 영선 밑으로 빠져나오고 이런 데서 물타기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본층 하든지 이거 딱 빨리 판단하면은 뭐 3포인트 정도 일단 수익이 챙기고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 다. 일단 매도 신호 떠버리니까 자 그러면 요 5분선하고 KDR이 한 3포인트도 차이 나니까 반등 주면 저기서 매도 들어가겠는데 그러다 우물쭈물 하다가 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람이란 게 그래가지고 뭐 못 들어갔다 치자. 그러면 또 여기서 매도 들어가는 거죠. 5분선에. 그러면 저점에서 챙길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양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제 자신도 앞으로 이렇게 뭐 전기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은 어떤 단지 이제 차트상으로 해석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라는 거죠. 네버지 파동 이론. 여기 요 중심그 가격에서 칼파동으로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는 칼파동으로 거래량 별로 실리지 않고 푹 빠져버렸다. 그때는 요렇게 반대편에서 폭 찍고 다시 반등을 제대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서 이렇게 칼파동은 들어가기도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그 원칙을 이제 더 지켜주는 흐름이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라인을 돌파하지 않는 한은 매도를 진입한다. 아니면 좀 지켜보고 있다가 뭐 이거는 못 먹더라도 좀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이제 이런 데서 내려올 때 이런 데서 매도를 한다든지 뭐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매도는 매도입니다. 그죠? 적어도 매도 신호 유지된 상태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벗어나게 되면 저점 이 라인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라인의 거래량이 그죠? 완전히 큰 박스권에서 벗어나는 흐름이거든. 잠깐만.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의 의미는 저 앞에 라인에서도 거래량이 박스권 하향 이탈에 있는 흐름입니다. 이 라인이. 그래서 이제 큰 박스권 이거 지지될 줄 알았는데 이 라인이 지지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탈해 버렸다고. 그러면 이탈 하려니까 저항이 이제 밑으로 뭐 추가 매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 판단이 다르니까 버팅길리는 이런 셋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 못 넘기잖아. 분명히 박스권 하향 이탈했는데 뭐 이렇게 저항라인이다. 그러면 크게 하방으로 크게 틀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큰 박스권 이만큼의 박스권에서 하향 이탈에서 못 올리고 있는 흐름이니까 반대편은 이만큼 폭만큼 50에서 그러니까 거의 뭐 30포인트 이상 아래로 쭉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죠? 큰 박스권을 하향 이탈해서 이렇게 노는 흐름이니까. 그 매도 한번 갖고 있어 본다. 그런 판단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딱 지켜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신호의 정의. 그러니까 쭉 퍼지네. 이만큼의 폭에서, 하향 이탈의 폭에서 이만큼 와버리잖아. 바로 쭉 흘러내려버리잖아. 그죠? 그 파고동 이상을 오버슈팅 해가지고 이거 빠져버리죠. 그게 30포인트 쫙 수익이 나와버리죠. 큰 박스권을 하향 이탈해서 이렇게 머무른 흐름인데 여기서 속는 경우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안 빠지니까 매수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5분선이 저항으로 매도를 때려줘야 된다. 이거 돌파하면은
손절한다 생각하고 그 원칙을 계속 지켜주셔야만이 된다. 결국은 이 큰 박스권을 하향 이탈해 버리니까 쭉 터지는 거죠. 그죠? 30포인트짜리가 터져 버린다. 30포인트 이상만 먹어도 돈이 얼마입니까? 3제 21, 30, 230만, 230만 정도 되는, 원화로 230만 되는 돈이 통장에 꽂힙니다. 자, 그래서 더 갈지, 이제 대박 하방을 크게 들었으니까, 으싸으싸하고 분위기 띄우고 갖고 있다가, 여기 딱 들어오면 일단 미련 없이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도 27, 8포인트 정도 수익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정리하다. 일로 쭉 계속 흘러내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깊게 흘러내릴 때는 좀 보유해 보는 수도 있죠. 우리가 목표치 자체는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다, 하방으로. 그래서 목표치를 이기서 하방을 대칭 파동으로 이만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고 있는 거지. 보십시오. 제가 만든 5분선, 이거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런 탁탁 5분선에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진입자리를 만들어주는 차트는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만든 5분선에 거의 정확하게 탁탁 터치해주는 이런 차트 거의 없어요. 자, 진입 잘 하더라도 목표치를 잘못 잡으면은 그것도 엉망이죠. 그죠?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는 내가 진입하고 목표치를 얼마 어디에 잡느냐, 그런 개념들을 잘 잡아줘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니까 5분선에 딱 터치해가지고 통신호도 돌파하는 상태이고, 거래량은 많이 안 실렸는데 간에 일단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통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여기까지는 갈 수 아니겠나. 요만큼에 뺐으니까 저 반대편 1차 목표치는 일단은 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기의 물량을 돌파해 버리 가지고 나는 여기서 1차 목표치를 익절을 해버렸다. 그래서 일단 이 1차 박스권을, 이 거래량이 박스권을 돌파해 버리잖아요. 그죠? 이만큼의 거래량을 돌파해 가지고 눌림목 줄 때는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만큼 돌파를 해 가지고 이게 여기서 지지가 되니까 그 다음 파동이 나오는 거죠. 대체로 이만 다음 파동, 요 폭이 되잖아요. 그죠? 밑에 한번 빠지는 만큼 요만큼 폭의 이런 목표치가 나오는 거죠. 이 자리도 잠시 보시면은 여기 물량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반드시 저항이 받을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개념에서 들어서 여기서 익질하더라도 일단 이런 트렌드 라인이나 채널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또 매도 신호도 안 나왔잖아. 매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시장을 가지고 돌파해서 눌림목 줄 때는 한 번 더 다음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된다. 미리 예측해서 1차 오버시에 왔으니까 여기서 매도를 보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절대로. 전번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리 꼭지점 매수, 꼭지점 매도 이렇게 해버리면, 매매 방법을 다양하게 가져버리면 안 된다.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런 매매 방법을 철저히 지키시고 매매를 접근하셔야지. 이런도 많지 않잖아요. 박스 에너지, 박스 단위로 시장은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진입하면 다 목표치 어디고, 딱 정해놓고 내가 들어가면 저까지는 가겠네. 내가 매수를 했는데 밑에 이거 깨면은 손절해야지. 그 원칙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입하고 늘상 요번 진입은 손실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공포심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원칙은 절대 원칙은 지켜주면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하루에 잘 매매 못해도 50포인트는 수익을 냅니다. 지금 뭐 하루 거래량 되고 2시간 넘기만 매매했는데 이런 파동에서 40포인트 이상 수익이 나와버리잖아. 자, 뭐 여기서 10포인트짜리로 틀려버렸다. 판단은 오슈팅이 나와가지고 조정 오니까 여기서 재미수 해보다든지 요거 밑으로 가면 컷 해야지. 뭐 10포인트 버는 것 중에 5포인트 뱉어내면 되니까. 자, 그 다음 목표는 이만큼의 박스권에서 이만큼의 박스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 이제 두 분 파동에서 틀어준다. 이 자리 보면 땡겨보면 이게 물량이 저항이 많거든요. 저항이 많은 자리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틀어주고 그죠. 다시 어떻게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매매해야지. 재진입했다 그러면 또 여기서 10포인트 이상 챙긴다는 거죠. 항상 내가 진입하면 저 자리는 컷자리고 목표치는 다음 목표치는 어디까지다. 이런 걸 이 박스 에너지 분석 이론에 준해서 목표치를 잡았어야 된다. 다른 생각을 가지는 순간 복잡해지는 거죠. 인간은 자안의 운해가 있다고 설명해 드렸죠. 인간이 자안의 운해 같이 사용하면은 문제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동그라미 그리고 왼손으로 세모를 그리는 거 하는 사람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 나올까.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 매매도 하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런 매매법으로 매매도 하고 두 가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매매해도 충분히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 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러자 돌파할지 어떨지 이제 지켜보다가 이제 뭐 계속 살아 있잖아. 저도 이거까지 나올지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5분선에 대응할 뿐이지 우리는. 그냥 계속 보면 5분선에 돌파 인데서 뭐 매수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거 깨면 뭐 매수 손절하지 이렇게 해서 진입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다리다가 통신을 이런 인증 상태에서 5분선에서 재매수 해가지고 여기서 익절했으니까 이 차 익절했는 자리보다는 경쟁력이 있잖아. 또 수익 나오면 챙겨보죠. 요것만 해도 적은같이요, 그죠? 거의 10포인트, 9포인트 정도 됩니다. 9포인트, 거의 잘 정리하면 그 10포인트 이익을 챙기고, 좀 잘 정리 못해도 뭐 9포인트 정도 이익을, 8, 9포인트 정도 수익이 챙기잖아. 8포인트만 해도 돈이 60만원 돈입니다. 60만원 넘는 돈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목표치 했으니까 기다리다가 이제 5분선 밑으로 왔으니까 뭐 매수할 일이 없고 통신호도 계속 매도로 살아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제 매도 신호 쿵 뜨네. 그럼 여기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들어가면 일단 여기서 막히잖아. 저점 부분이고 그러면 적어도 5분선 정도에서 들어가 줘야지, 그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이니까 저항을 많이 잡는 자리다. 그러면 다시 이 자리 정도는 올지 않을까? 하단 이 자리에서 오래 머물렀으니까 이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는 다시 올 것이다. 그럼 여기서 들어가면 이거 돌파하면 컷 하면 되니까
수익 났다가 다시 또 올려가지고 봉 한 이런 거 만들면 사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이쪽으로 수익 났다가 뭐 또 1, 2포인트, 2, 3포인트 손실도 와 있다가 그러면은 심리가 흔들리지만은 그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 내가 들어갈 때는 여기까지 올 수 있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일터로 빠져가지고 훅 빠질지도 모르고 그럼 여기서 들어가지고 막 이 괴롭히니까 본전으로 빠지는 사람이 상당합니다. 트레이드 하다 보면. 그러나 내가 들어가서 반대 신호가 나오지 않는 한은 가능한 홀딩을 한다. 좁아야 5포인트 뱉어냅니다. 그래서 진입하니까 결국은 또 8포인트 정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진입한 가격에서 7, 8포인트 수익이 나온다. 그리고 뭐 박스 하단 부분에 정리하고 튀어오를 때 5분선 재미됐다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다가 올려쳐버리면 매수 신호 딱 떠버리자. 그러면 또 5분선 돌아올 때 본청하고 매수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할 수 없죠. 트레이딩 방법이 그러니까. 그 5분선에 딱 전입다 해가지고 거기다 5분선 이게 딱 진입을 이제 신호하고 5분선에 매수 신호 뜨고 매수선에 돌아오니까 매수하고 딱 다시 또 이제 반대 파동의 중심선에서 이만큼 빼는 만큼 이만큼 박스를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반등이죠. 여기서 매도로 따라 들어가지고 물리는 사람은 여기서 손절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손절합니다. 등락폭 자체가 20포인트 나와버리잖아요. 19.25 20포인트 가까이 바닥권에서 20포인트 수익 나면 손실하고 이 고점을 돌파해버리면 손절 안하고 100입니까? 돈이 150만 정도 손실이 나버리는데 그 자리가 우리는 씩 쪼개면서 이 자리에 입재를 해버리는 자리죠. 그래서 어떻게 놓을지 모르죠. 그러면 기다리다가 되고 5분선 밑으로 지수가 내려와 버리고 다시 더 내려와 버리네. 급하게 내려오니까 우리 진입 못한다. 5분선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나고 5분선하고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일단 기다립니다. 그럼 5분선 튀어오를 때 이 자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뭐 오차가 나와가지고 54.25 54 정도 들어갔다 치자. 위로 올려봐야 2포인트라 2포인트 정도 일시적으로 손실이 나온다. 그거 할 수 없죠. 우리는 원칙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니까 또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거 저음 같지요. 그죠? 44포인트 이상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 가지고 최저점 37이니까 뭐 38 정도 정리했다. 6포인트짜리야. 6포인트짜리입니다. 40만원짜리입니다. 40만원짜리.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원칙을 계속 지키면서 차트가 이런 매매 구간이 쉬운 구간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쭉쭉 빠지지 않는 이런 구간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면은 수익이 적은 구간은 아니죠. 그죠? 우리는 멈칫 해가지고 뭐 더가니 이렇게 머릿속으로 짱 굴리지 말고 제가 설명해드린 그런 이론대로 제가 설명해드린 그 박스 에너지 분수 이론, 대칭 이론, 가격 대칭 이론 그런 걸 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목표치를 딱 잡아 나가면은 잠시 해도 요거 이렇게 매매하기 어려운 구간에서도 수익이
여기 매도해가지고 중간에 이거 빨리 따라가면서 매매 안 하고 못 잡았더라도 5분선 기다리니까 이어서 진입해가지고 5포인트 수익 챙이잖아.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이니까 지켜보다가 여기서 들어갔다가도 다 재미 5분 당기고 재진입했더라도 올려가지고 올렸다 매수 신호 뜨면 5분선 돌아올 때 매수로 바꿔들어 손실 안 나잖아. 5분선에 진입했으니까 다시 매수로 전환해가지고 딱 치고 올리니까 봐라. 반대편까지 10포인트 수익 나버리지. 우리는 있게 해버리잖아. 그래서 또 치고 올리니까 기다려보고 5분선 밑으로 오면은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통신호가 이렇게 밑으로 빠져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쪽이죠. 가파르게 5분선 밑으로 쭉쭉 거리의 대리율을 만들고 크게